자,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쌍곡선 함수는 이 6가지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의된 함수는 요 사인 함수 있죠. 쌍곡 사인 함수라고 불리는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읽는 이 함수와 쌍곡 코사인 함수라고 읽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삼각함수 때 우리 탄젠트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정의를 해서 실제로 여기서 두 개를 정의한 모양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분의 자 이렇게 돼서 안분모 바깥분자 정리하시면서 약분시켜 주시면 결국 이제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요 정의에서 이 정의로 넘어가는 거는 분자 분모에 여러분들이 자 분자 분모에다가 익스포넨셜 x를 하나씩 이렇게 곱했다고 보면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2x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들 1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x 1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형태의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도 역시 삼각함수와 비슷하게 하이퍼볼릭 코시컨트라는 함수는 이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수로 정의가 되고 물론 이제 정의는 뒤집어지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시컨트라고 부르는 코사인의 역수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수다. 그래서 역시 뒤집어지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역수고요.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의 역할이 또 바뀌죠. 그래서 정의대로 또 들어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x를 하나씩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쌍곡선 함수는 여러분들 그 정의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관련된 이 세 가지 함수의 정의를 꼭 잘 기억을 하셔서 왜냐하면 쌍곡선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정의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A 값과 B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다. 이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A 값과 B 값의 중간값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중간값. 우리 중점에 해당되는 값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를 가만히 보시면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나누기 2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각 x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의 중간값으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x 그래프는 여기가 1이죠. 우리가 지수함수 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2라는 거는 2.7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71이면은 1보다 큰 값이죠. 그러면 지수함수가 1보다 클 때는 0일 때 1 지나가면서 우상향 형태의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여러분들 얘와 얘는 y축 대칭의 관계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래프를 y축 대칭 시킨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르게 해석하면 2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 지수함수 입장에서 2분의 1은 이제 1보다 작아지는 모양이 되니까 0일 때 1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그래프를 몇 개 점을 찍어가면서 좀 예상을 해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0일 때의 값부터 한번 볼까요? 이 0을 넣게 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0값이 2의 0승 2의 마이너스 0승이니까 여러분들 둘 다 이것도 1이고 요것도 1이 돼서 결국 2가 돼서 2 나누기 2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보시면 0일 때 자 익스포넨셜 x 값도 1이 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값도 0일 때 1이 나오니까 1과 1의 중점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나머지들은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하학적 해석을 좀 보면은 자, 만약에 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1값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값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역시 이 값과 이 값의 중간값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 나가다 보면 점점 이 값이 이런 형태로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요. 음수 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 값과 이 값의 중간값, 이 값과 이 값의 중간값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왼쪽에 음수에 넣었을 때도 역시 이런 패턴으로 그림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는 자, 특수한 값이 하나 있죠. 0일 때 1을 지나가고요. 2차 함수 모양처럼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값 하나 기억해 주시고 2차 함수처럼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1 이상에서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게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그래프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사인도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도 정의를 보시면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2의 x승과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 각 x값에 대한 중간값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것도 여러분들 0부터 한번 이것도 특수한 형태가 있는데 하이퍼볼릭 사인 0. 자, 0은 여러분들 이것도 1이고 요 값도 1이죠.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역시 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 상황에서 보면 0일 때 자, 익스포넨셜 x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둘의 중간값인 여기서 그래프 점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 값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의 중간값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찍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시는 이런 패턴으로 그래프 형태가 등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과 관련된 그래프가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정리를 잠깐 해보면 앞으로 y는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하이퍼볼릭 사인도 특수한 값이 하나 있죠. 0일 때 0을 지나간다는 특수한 값을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3차 함수 같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나오고 치역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는 실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래프는 여러분들 좀 맨 마지막 표현을 좀 한번 보시면 일단은 y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정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특수값은 하나 알고 계세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0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0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0인데 자, 이건 아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0은 1이고요. 하이퍼볼릭 사인 0은 0이니까 결국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저 마지막 식에서 제 맨 끝에 식을 가만히 보시면 자,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1하고 익스포넨셜 2x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원래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극한 개념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아직 우리가 극한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리면 이 두 식은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한쪽 분자 쪽은 자, 어떤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놓고 어떤 값에다 플러스 1을 넣어놨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항상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적으로 1을 넘지 못한다 라고 보시고 x 값이 커질수록 이 둘은 가까워지기 때문에 1에 접근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1에 접근하는 모양으로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결국은 정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쌍곡선 함수는 지금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있는데 자, 이 세 개 함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 제일 중요한 하이퍼볼릭 사인은 0일 때 0 지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3차 함수처럼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퍼볼릭 코사인도 역시 특수하게 알 수 있는 값은 0일 때의 값,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값은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지금 1 이상에서 함수값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역시 하이퍼볼릭 탄젠트 0은 0이라는 값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1로 접근하고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치역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쌍곡선은 기본적으로 정의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이퍼볼릭 사인 ln이라는 값이 얼마냐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상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값은 익스포넨셜 x 빼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자, 여기 x 자리에 지금 ln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익스포넨셜 ln2 마이너스 ln이라는 값으로 나올 텐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하고 연결되는 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분수 형태의 답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익스포넨셜 ln이라는 표현들이 지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수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자연 로그 성질들을 좀 정리해 두신 거 있는데, 그 성질들 중에 자, 어떤 이 ln의 어떤 값은 그냥 세모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2ln의 세모는 2ln을 지우면서 세모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부분 2의 ln은 요거 여러분들이 없어져서 2라는 숫자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2의 마이너스 ln2라는 숫자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요 형태를 쓸 수가 없죠, 아직은.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 로그의 앞에 있는 부호가 원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시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라는 이런 값으로 우리가 또 얻어낸다. 그래서 결국 최종 답은 2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자, 2분의 3을 2로 나누니까 자, 4분의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2x라고 정의를 했네요. 2x. 그리고 거기 x에다가 자, 이 ln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ln2 f에다가 x에다가 ln2를 갖다 집어넣으면 하이퍼볼릭 사인 2lnx가 되겠죠. 2ln2.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정의상 들어가면은 하이퍼볼릭 사인 정의에 의하면 2분의 익스포넨셜 x 자리 들어가는 값에 2ln2 마이너스 2ln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정의상 쓸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보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지워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 2ln이는
역시 ln 앞에 숫자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2승 이렇게 올려서 결국 2의 2승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의 ln 2는 역시 2의 ln에 요 마이너스 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ln 지우시면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는 2의 2승이 돼서 4가 되고요. 요거는 2의 2승분의 1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돼서 결국 요것도 계산해보면 4분의 4, 4, 16 빼기 1 하니까 15라는 값에다가 자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8분의 15라는 3번의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자, 성실대 문제. 방정식의 해가 2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는 말은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의 그 값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해라는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은, 즉 이 a승의 하이퍼볼릭 사인 a는 2를 만족할 때 우리가 지금 하이퍼볼릭 시컨트 2a 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도 일단 하이퍼볼릭 시컨트부터 한번 볼까요? 하이퍼볼릭 시컨트는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수로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갖고 있는 정의를 뒤집어주는 개념이니까 결국 2분의 익스포넨셜 x, 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은 하이퍼볼릭 시컨트 2a라는 값은 여기 x자리에 2a가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정의를 해보면 자,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는 이 2의 2a 값이 얼마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 값은 당연히 정의에서 숨어 있을 텐데, 자, 이 정의도 한번 하이퍼볼릭 사인 a라는 값의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 익스포넨셜 a, 자, 이렇게 정의가 되죠.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분자 쪽에 있는 애는, 자, 앞에 있는 애를 분자 쪽으로 정리하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2의 2a승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0승이 돼가지고 2의 1승이 되겠죠. 2의 0승은 1. 자, 그 다음에 2는 4. 자,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2의 a승은 5라는 값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자, 요게 5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이고 5의 마이너스 1승, 즉 5분의 1승이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분자 분모에다 5를 곱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분모를 통분한 다음에 뭐 안분모 바깥 분자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뭐 어쨌든 정리를 해보시면 5, 25에 1이 되는 거니까 26분의 10. 자, 그러면 약분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게 5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 5, 10, 2, 1은 2, 3은 13분의, 자, 5라는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3분의 1일 때 하이퍼볼릭 8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4x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값에 대해서,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4x라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 역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상 8 곱하기, 자, 2분의, 자, x자리 역할에 4x가 들어간 거니까 익스포넨셜 4x 플러스,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서 결국 4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값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연 익스포넨셜 4x라는 값이 얼마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x라는 값이 3분의 1이다. 자, 이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익스포넨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나누기 2한 모양하고 2분의 약분돼서,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분자분모에다가 2의 x승 하나씩 더 곱한 모양. 자, 그래서 결국은 2의 2x승 빼기 1, 2의 2x승 플러스 1의 모양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하이퍼볼릭 탄젠트 대신에 요 식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 결국 이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값하고 1을 곱해 주시고요. 3하고 이 값을 곱해 주시면 결국 3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분배 법칙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3배의 2x승 빼기 3. 이렇게 해서 요거 동류한끼리 묶어주시면 하나 빠지니까, 요거 플러스 3 넘어가서 4. 자, 따라서 2의 2x승은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값을 할 때 2의 4x승이라는 이 값은, 자, 2의 2x승의 제곱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자, 2의 제곱은 4라는 값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 4배 4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 분배 법칙으로 하면 4, 16 플러스 1이 돼서 17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곡선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쌍곡선 함수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사인의 그래프는 0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함수들의 우기 함수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여러분들 그림에 보다시피 하이퍼볼릭 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원점 대칭에 대한 모양으로 보이시니까 이건 기함수.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0일 때 1 지나가면서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함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0일 때 0이고 역시 원점에 대한 대칭 갚는 게 기함수 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함수랑 우함수랑 나눠지면 기함수다라는 성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약간 좀 증명을 좀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얘네들에 대한 증명은 다 정의로 갑니다. 정의. 예를 들어서 하이퍼볼릭 사인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자 2분의 익스포넨셜 x의 마이너스죠. 자,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인데 우리가 얘의 우기함수 성질을 볼 때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자 2분의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x고요.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걸 여러분들 모양 하나만 좀 바꿔보시면 분자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다시 하이퍼볼릭 사인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fx가 되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형태, 이게 바로 우리가 기함수의 정의였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하이퍼볼릭 사인은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증명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 상에서 조금 이 힌트를 좀 잡으셔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이퍼볼릭 사인은 기함수,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퍼볼릭 코사인도 우함수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형태다라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기함수였으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는 관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 따로 여러분들 암기를 따로 하자면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면 저 h만 제거를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가 되죠.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역시 사인 함수는 기함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코사인의 함수도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기함수였죠. 삼각함수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h 붙인 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로 뭐 암기할 필요가 없이 같이 따라가는 성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곱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관계는 여러분들 제곱관계는 여러분들 여기 이쪽 오른쪽에다가 제가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을 하면 삼각함수 때 제곱의 관계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었다. 이 식에서 출발을 해서 자, 이 항등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서 탄젠트,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1이 시컨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 분의 코사인이 코탄젠트가 될 거고, 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될 때고, 사인 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자, 요런 관계가 바로 삼각함수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제곱 관계가 되는데, 자, 쌍곡선에서는 여러분들 자, h를 붙이는 순간 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성질이 들어가요. 요 증명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쌍곡선에 대한 대부분의 증명은 다 정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2분의 익스포넨셜 x 요거의 전체 제곱이고 요거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 4분의 자 요거 전체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들어가고, 자 가운데 2배에다가 얘랑 곱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것도 2배 들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자 4분의 자 역시 제곱 들어가면 2에 2x가 될 거고, 자 가운데 마이너스 2배에 얘랑 곱하면 또 1이 되니까 2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얘 제곱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 분자 쪽을 합쳐서 통분을 하게 되면은 4분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워져서 없어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지워져서 없어지고, 당연히 2 빼기 2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4라는 값이 나와서 1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어차피 삼각함수하고 여기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자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이 식에서 출발해서 양변을 얘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면 1의 모양이 역시 똑같이 1 코사인분의 사인 모양이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니까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양변에 이번에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나누면 역시 동일한, 그래서 삼각함수 때하고 차이 나는 거는 이쪽 부호가 출발을 반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의 부호들이 다 반대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 쌍곡선의 덧셈 정리는 이것도 삼각함수하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삼각함수 때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삼각함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y, sin x 플러스 y는 sin x 코사인 y, 코사인 x 사인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들어가는 성질인데, 요게 여러분들 h 붙이면 어때요? h 붙이면 지금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인 쪽은 차이점이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코사인의 가법에서 더하기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사인.
자, 근데 여기 지금 결과물을 보면 h 쌍곡선 함수 쪽에서는 딱 변화가 같은 부호가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부호. 그러니까 여러분 쌍곡선은 지금 부호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결국 이거는 기억이 더 쉽다는 거죠.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쪽도 다 같은 부호로 따라갑니다. 같은 부호. 마이너스도 다 같은 부호. 그래서 오히려 쌍곡선 쪽에 가법 덧셈 정리가 더 기억하기가 쉬운 거고, 오히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삼각함수 쪽의 가법 정리에서 주의할 점, 지금 코사인 가법에서 이 부호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삼각함수 쪽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함수랑 다르게 쌍곡선은 여러분들 다 증명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y는 역시 정의로 가는 겁니다. 정의로. 쌍곡선 함수의 정의가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자, 이게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도 한번 볼까요? 하이퍼볼릭 오른쪽은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자, 이것도 정의대로 한번 넣어보면, 자, 이것부터 볼까요? 2의 x승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쪽도 이렇게 들어가요. 더하기.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 y니까 x 대신에 문자가 바뀌었네요.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하이퍼볼릭 사인 y는, 자, 익스포넨셜 y승,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 여러분들 정리해보면은 여기도 4로 묶이고 여기도 4로 묶이고, 그러면 이 분자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 4분의요. 자, 4분의 지금 이렇게 곱하면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y니까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승 이렇게 돼요. 지수 법칙에 의하면.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y승이 될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이 될 거고, 빼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도 4로 나오니까 통분을 미리 해버리면 오른쪽도 역시 분배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2의 x 플러스 y승 되고요. 2의 x 마이너스 y승.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승이 돼서, 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2의 x승 여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x 플러스 y승이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승도 2개. 그럼 분모하고 약분이 돼서 결국 남는 것은 2분의 2로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의에 보시면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y승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명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억하는 방법, 쌍곡선 함수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호가 같은 부호,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가법하고 다르게 부호가 같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때는 조심할 게 코사인의 반대부호,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쪽 탄젠트 쪽의 가법에서도 이쪽이 마이너스 부호였죠. 이게 플러스 부호였고,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 함수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들이 몇 개 더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삼각함수 때를 좀 먼저 좀 볼까요? 삼각함수 때 여러분들 사인 x 플러스 y다. 사인 x 코사인 y, 코사인 x 사인 y. 그럼 여러분 이 공식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2배각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y 대신에 x를 넣었어요. 그러면 sin 우리가 2x는 이 y에다 x를 넣은 거니까 사코 코사가 같은 거여서 2sin x 코사인 x 이게 바로 사인의 2배가 공식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 마이너스 사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여러분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2배가 공식이, 자, y 대신에 x를 넣으면 2x입니다. y 대신에 x 넣으면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y 대신에 x를 넣으면 사인 제곱이 돼서, 자, 이렇게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때 코사인의 2배각은 얘 말고도 우리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이거 대신에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갖다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갖다 넣으면 사인 제곱이 2개가 생겨서, 자, 이런 공식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엔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갖다 넣게 되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의 공식도 나왔더라 해서 코사인의 2배각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 형태가 더 등장을 했었어요. 그쵸? 이 스토리가 그대로 삼각함수 쌍곡선 쪽에서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쪽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y 공식에다가 y에다가 x를 넣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사인 2x가 되겠죠. 2x. 그럼 여기도 y 대신에 x 들어가고 y 대신에 x 들어가면 결국 코사 똑같은 모양이니까 결국 2배.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함수하고 동일한 형태가 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퍼볼릭 사인의 2배각 공식은 역시 삼각함수 때랑 똑같이 2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가법이 요거 플러스 부호가 같기 때문에 결국 삼각함수 때는 반대였죠. 반대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형태고, 이번에는 플러스 형태가 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쌍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코사인 쪽에 관련해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이 두 개지 공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하이퍼볼릭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이 공식으로부터 이 두 가지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 대신에 넘겨서 정리를 하자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갖다 넣게 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2개가 생겨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거고, 거꾸로 이번에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대신에, 자, 얘가 넘어오면은, 자, 요 식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바로 밑에 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2x 공식이 밑에 두 개가 더 나왔었는데, 밑에가 여러분들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 2x가 원래 코사인 제곱 x 빼기, 자, 이 공식에다가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사인을 넣으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갖다 넣으니까 2 코사인 제곱. 자, 이게 삼각함수 때의 2배가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얘를 사인으로 정리하고 코사인 제곱으로 정리한 식, 즉 사인 제곱 x로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2로 나눈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정리하면은 역시 넘어가면서요, 1 플러스 코사인 2x를 2로 나눈. 자, 요게 바로 여러분 반각 공식에 해당이 됐었다. 그러면 스토리 라인 자체가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2x가 2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 플러스 1이면, 여기서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얘로 정리를 한 게 바로 여러분들 요 밑에 식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2로 나눠준 모양이 바로 요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로 정리를 해준 게 바로 아래쪽 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반각 공식을 적용하시는 거고,
이 반각 공식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 푸실 때 이제 한 번 정도 등장을 할 건데, 혹시라도 필요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법으로부터, 덧셈 정리로부터 이게 이배각들이 탄생한다는 건 가법 정리를 통해서 요거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덧셈 정리를 통해서 이배각 공식들이 등장한다는 것까지 연결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거는 지금 삼각함수 때랑 동일하게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하이퍼보릭 사인 제곱 플러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제곱의 값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삼각함수하고 연결을 좀 하세요. 삼각함수 때는 이거였고요. 자, 쌍곡선 때는 h를 붙일 때 반대 마이너스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질문한 거는 이 두 개가 지금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니까 답은 4번에 있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하이퍼보릭 사인의 값이 2분의 1일 때 하이퍼보릭 탄젠트 값이 얼마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삼각함수 문제였다면 어떻게 풀까요? 물론 삼각함수 문제였다면 이거 여러분들 뭐 6분의 파이 나오니까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특수각, 우리가 하이퍼 쌍곡선 쪽은 이렇게 0에서의 값 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삼각함수 때랑 한번 연결해 보면, 만약에 사인 값을 주고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 코사인분의 사인 중에 사인 값을 준 거예요.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냐? 사인을 할 때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이 바로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하나를 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자,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인데, 자, 그 중에 하이퍼볼릭 사인 값을 줬어요. 2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건 코사인인데요. 하이퍼볼릭 사인을 할 때 코사인을 구하는 건 역시 이 공식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은 여러분들 1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 요게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넘어가서 플러스 4분의 1이 돼서 결국은 4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곱을 띌 때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4는 2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호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여기다 넣게 되면 안분모 바깥 분자에 의해서 2가 지워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보기에 지금 1, 2번에 이 두 개의 답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플러스를 선택할지 마이너스를 선택할지, 중요한 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값. 그럼 여러분들 하이퍼볼릭 코사인 값은 중요했던 게 우리 그래프상에서 0일 때 1 지나가면서 이차함수처럼 그려지는 거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역 자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값만 선택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라는 1번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가법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x-y 값은, 자, 부호가 쌍곡선은 다 따라다녀요. 마이너스 들어가는 애들은 다 여기 1 마이너스까지도 다 따라 들어간다. 자,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는 문제니까요. 문제에 제시된 하이퍼볼릭 탄젠트 x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분자 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돼서 결국 1이라는 답이 나오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이제 역시 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숫자만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얘가 2분의 1이고요. 요건 3분의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자, 그러면 위에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니까 6분의 1 될 거고, 요거 여러분들 6분의 1, 1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5. 그래서 정리하면은 6분의 하나 지워지면서 자, 5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